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오늘은 예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종 댓글로 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예측을 하면 소용이 없다. 패턴을 분석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 세무사 시험은 전부 다 공부하는 게 답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종종 해주시곤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분의 말씀이 정말로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만약에 유예생이 된다면 회계사 2차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할 예정이고,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구상 속에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다 공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 분석과 예측은 필요합니다. 기업의 예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요.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거나 낮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남들만큼 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 펀더멘탈 투자자이고요. 성장주를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제가 어떤 위험도를 가지고 투자하고 있으며 베타 값이 어느 정도 되는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기업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전이란 기업의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 펩시 같은 경우에는 펩시콜라를 많이 팔아야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CEO가 할 일은 당장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건비를 주거나 월급을 올려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월급을 주면서 CEO들은 자신의 비전을 세상에 퍼뜨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을 퍼뜨리는 것은 보통 연초에 합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우리가 영업이익이 이렇게 발생하였고, 배당은 얼마나 주었고, EPS는 얼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금액 현금 흐름은 얼마이고, 그걸 어떻게 투자할 거고, 이런 것들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4년도에는 어떻게 경쟁자와 싸울 것인가, 어떻게 우리 기업의 비전을 전 세계에 퍼뜨릴 것인가, 만약에 자동차 수익이 많이 나면 어떻게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야하고 어떻게 성과금을 나눌까, 이런 것들이 다 비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비전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물론 통신주 같이 안정적인 주식도 있습니다만, 저는 성장주 투자자로서 제 스스로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성장주 투자자들은 컨센서스, 즉 연초 혹은 연말에 제시해주는 가이던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1년 어떻게 살지, 올해 1분기 어떻게 할지, 올해 2분기 어떻게 할지, 이렇게 자료들을 제시합니다. 이 자료가 숨기는 것이 있거나 자신감이 없어 보이면 월가든 돈을 뺍니다. 그냥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있고 이 기술이 정말 실현될 것 같고 이 기업의 CEO가 말한 대로 성장할 것 같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의 가진 펀더멘털보다는 주가가 과대평가되더라도 펄을 높게 평가해서 주식을 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 월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 혹은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기업이 주는 예측을 바탕으로 그 기업을 평가하고, 그 CEO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떨까요? 예측이라는 것은 결국엔 기대 효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을 하는 것도 제 자신에 대한 기대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저는 그리고 추상적인 목표는 저는 못 세웁니다. 제 성격이 제가 그런 거를 원래 못하는지 모르겠으나 주먹구구식 추상적, 그리고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목표는 저는 솔직히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게 제 성격이고, 회사에서도 이런 깜깜이식 주문은 저는 쳐내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결국 예측은 기대 효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예측은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당연히 단순화, 정교화, 단순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한 처음의 단순화는 정말 노가다 하셔야 됩니다. 비효율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비효율을 수반하지 않는 효율은 효율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찾아서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율들을 제거하는 정교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순화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수험에 적용해 보면 마지막 단순화는 그냥 연습서를 무지하게 많이 푸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무지하게 많이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양은 거의 무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양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회계학 1부 같은 경우에는 상위 시험인 회계사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를 받는데 상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내년에 회계학 1부에서 더 지엽적으로 한다면 진짜 어디 회계사 시험에서도 뭐 유예생들도 잘 안 건든 데에서 어디서 막 주워온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무한으로 늘어나는 이 양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무회계, 즉 회계학 2부 2024년 어땠습니까? 모든 이가 화내는 게 아마 일타 강사 혹은 자신이 가진 교재에 이런 문제 유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추론이긴 합니다만 결국에 양은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자신이 가진 수준에서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단계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 단계마다 선정을 하실 때에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측입니다. 먼저 저희 같은 직병들은 우선순위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제 책에 있는 거 원가관리회계, 즉 40점 받으려고 하는 원가관리회계 32문제입니다. 이거 한 문제 푸는데 거의 1시간 걸리는데 제가 만약에 3개월 만에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저 공부 끝나면 새벽 2시 정도 됐습니다. 6시 반에 앉아서 새벽 2시까지 공부했고요. 웬만하면 안 일어납니다. 저는 일어나는 거 싫어하고 벌크로 시간 들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날은 원가 5문제도 못 풀었습니다. 그런 제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아예 시험장에서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열심히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양을 줄이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리고 들어간 겁니다. 이거 나오면 나 안 풀어, 못 풀어, 이거 나는 못해 라는 걸 최대한 패턴 분석 그리고 나에 대한 기대치 상황을 반영해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주제 자체는 정말 잘 찝었지만 제 능력의 부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만에 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예측을 하지 않고 무조건 나도 유해생처럼 할 거야, 아니 난 그 이상의처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무작정 원가관리 얘기를 1번부터 200여 번까지 계속 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원가관리만 공부하다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차생은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필살기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세무사 시험은 결국에 이렇습니다. 예측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계속해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그 수정하는 방향은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릴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연습서를 그냥 계속 보는 거라고. 그게 단순화의 끝이라고. 하지만 그 과정을 반드시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서 X와 O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반복한 다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만약에 동차가 이렇게 해서 끝났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운이 좋아서 동차생 때 자기가 아는 주제가 많이 나와서 정말 우연히 합격을 한다면 그걸로 시험은 끝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걸로 끝이 나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 후기 단순화처럼 정말로 연습서를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나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필수 문제만 공부했어. 그러면 이번에 유예생이 된다면 전부 공부할 거야. 근데 전부 다 공부하기에는 내가 직장도 다녀야 되고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요거보다는 즉 작년도 동차생들보다는 2문제씩만 더 추가를 해볼까? 3문제씩만 더 추가를 한번 해볼까? 라고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러한 방법으로 패턴 분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출제 연도마다 가중치를 매시고 최신화에 따라 가중치를 매깁니다. 그러고 나서 엑셀을 돌려서 S급, A급, 주제도 나눠서 S급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S급부터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A급으로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B급까지 보면 됩니다. 물론 사람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S급은 무조건 외울 정도로 많이 보는 거고, A급에 대해서는 그거보다는 좀 덜하게, B급에 대해서는 방어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특히 어제 영상에서 브리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각 과목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상이 길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연습서를 모든 문제를 반복해서 완벽하게 푸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도구로 패턴이라는 걸 사용하고 예측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S급, B급으로 나누는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런 영상들은 보통 조회수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좀 결과물들을 바로 보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정이 복잡하거든요. 이 과정들이 제가 쉽게 쓰지도 않고, 솔직히 왜냐면 저 혼자 쓰는 거고 저 혼자 보는 거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꺼내는 거니까. 그리고 이걸 이해시킬 전 의무도 없고 여러분도 이걸 이해받을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만 딱딱 뽑아서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수익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내년에? 약간 이런 방식으로 결과만을 예측하시는 분이 있는데, 결과만을 예측하시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집중하시고, 즉 과투입을 목표로 지금 공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웃으면서 시험장에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수정하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스터디 위즈미를 할 건데요. 기존에 하시던 스터디 위즈미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좀 샘플링 몇 개 하고 있는데 되게 기염포착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퀄리티도 높고 뭐 이렇게 타임 스케줄도 막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장 끝나고 새벽까지 공부하면 사실은 전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너무 피곤한 거나 이런 거 아니면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일도 그렇게 하거든요. 회사에서도 아침에 출근하면 그냥 일어나지 않고 11시 한 반까지 그냥 쭉 일합니다. 2시간 반 동안. 그리고 15분 정도 쉬고 다시 앉아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후 1시에 업무 시작해서 쭉 4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쭉 업무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마무리하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기존의 스터디 리듬에는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지 좀 주제를 구상하고 있고요. 요 컨셉이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하는 기대 효과는 주제별로 하나씩 하나씩 같이 부셔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9월 1일 무형자산 S급 부시기 이렇게 하면, 그냥 저는 무형자산 S급을 오늘 끝낼 때까지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유형자산이나 좀 금융자산처럼 큰 주제들은 뭐 이틀 뭐 3일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쪼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스터디 위드미는 딱 그냥 스케줄 짜서 그냥 같이 부셔봤으면 좋겠어요. 1차생분들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하지만 지금 1차생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아예 초심자분도 아니고 제시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을 봤는데 아쉽게도 떨어진 분들, 뭐 떨어진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어디까지 건드려야 될지 좀 조심스러워요.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이런 이 고인물,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어쨌든 밥벌이 이렇게 잘 하려고 그냥 어디 가서 또 세금 도움 주고 돈 벌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값 받고 일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미션 중심으로 갈 겁니다. 결국에는 스터디 위즈는 미션 중심으로 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빨리 끝내면 그냥 빨리 꺼버릴 거예요. 아니면 좀 놀다가 끄든지 할 건데,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